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톡 아줌마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근본 배경과 속 사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기간 내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내세우며 시종일관 종전선언에 매달리다시피 하였습니다. 취임 첫 해부터 5년간 유엔 총회에서 5차례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과 국제사회의 종전선언을 반복해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억지성 선결 조건을 내걸고 소극적이며 냉담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 우리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도 종전선언 선결 조건과 관련하여 아직 북한이 완고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북한 외무성 리태성 미국 담당 부상은 9월 24일 담화를 통해 눈앞의 현실은 종전선언 채택이 시기상조라는 문제를 제기한다면서 미국의 이중기준과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남아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여정도 같은 날 오후 담화에서 종전선언은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전제했지만 우리에 대한 이중적 기준과 적대적인 정책과 적대적인 언동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역시 9월 2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얼마 전 남조선이 제안한 종전선언 문제를 논한다면 북남 사이에 불신과 대결의 불씨가 되고 있는 이중적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적대적 행위들이 계속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요약하면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자위적으로 개발한 북한 핵은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반면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제재, 한미연합훈련 및 한국군 전력 증강은 적대적이며 이중적 태도이므로 이를 철회해야 종전선언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미국과 한국의 이중적 기준과 적대적 태도 때문에 종전선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일까요? 북한의 이런 주장에는 모순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먼저 그들의 주장이 왜 모순된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선언이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관계로 전환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종전이 되면 휴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대체되고 이어 당사국 간의 적대 행위는 평화협정 내용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소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이 종전선언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자신들이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미국과 한국의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은 자연스레 소멸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제시하는 이해할 수 없는 억지 조건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북한은 종전선언의 선결 조건으로 자신들이 자위권 차원에서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는 인정해주고 반대로 핵무기 개발 및 핵위협에 대응하는 국제제재와 한미연합훈련 및 한국군 전력 증강은 미국과 우리의 이중적 태도이며 적대 정책이므로 먼저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에는 남북한의 생존에 관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핵 확산 방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가 있을 수 없는 억지 주장인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모순된 억지 주장을 보면 북한이 종전선언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즉 미국과 한국의 이중적 태도와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기보다는 다른 말 못할 중대한 사정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말 못할 북한의 속사정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유일 지배체제 유지를 위해 내부 통제에 필요한 강력한 적, 특히 미제국주의가 계속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 4월 제6차 노동당 세포비서대회 결론 연설에서 현재의 어려운 시기를 고난의 행군으로 규정하고 자력갱생의 방법으로 이를 돌파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노동당의 잘못된 국정 운영으로 피폐해진 경제와 고달픈 인민들의 삶을 미제를 비롯한 외부 세력들의 적대적 행위 때문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 논리는 북한 노동당 탄생부터 노동당과 그를 영도하는 수령의 존재 목적 및 지속 명분을 위한 적대적 공생 원리로 작용해왔던 것입니다. 만약 종전선언으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어 철천지 원수 미제가 사라진다면 무슨 명분으로 고난의 행군과 자력갱생을 내세워 인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무조건 따르라며 희생을 강요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적대적 공생 원리의 붕괴로 인해 요일 지배체제 유지를 위한 내부 통제의 핵심 원리와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지도부는 당분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외부 위협 해소보다는 약화된 내부 지탱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대적 공생의 한 축인 외부 위협, 즉 미제가 계속 필요할 것으로 추론됩니다. 이러한 징후들은 작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행사 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은 경축열병식 연설에서 울먹이며 인민들에게 정말 고맙습니다라며 읍소한 데 이어 금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는 인민들의 믿음과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이반된 민심 달래기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에 있었던 제6차 당세포 비서대회에서는 북한 젊은 세대들의 사상적 일탈 현상에 대해 당과 혁명, 국가와 전체 인민들의 사활적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북한 MZ세대들의 용모와 은행까지 통제할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 9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연설의 대부분을 경제와 인민생활 개선에 할애한 것에서도 이러한 고민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에는 화폐를 인쇄하는 전용 종이와 잉크가 없어 임시로 종이에 돈표를 찍고 있으며 나달 한 톨까지 확보하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의 이 보고 내용은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함께 약화된 체제 지탱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 통제 수단으로 강력한 외부 위협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핵무기 딜레마가 김정은에게 준 악몽이라고 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무료이며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톡 아줌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